오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린애들을 위한 교육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허락된 시간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발표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테고, 이 문제의 배경이 되는 큰 테두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해방된 지 뭐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건이 있을 적에 잠깐 기억하고 망각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관되게 대한민국이 성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된 것은 북에 의한 전복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복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달해 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제 이 문제가 잠깐은 의식이 됐다가 또 금방 망각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규정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형태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수행되는 겁니다. 하나는 비정규적인 무력 사용, 다른 한편으로는 선전, 선동, 의식화, 이 두 개를 겸해서 나가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저쪽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영어로 이야기해서 해프닝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저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다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무력 부분과 비정규적인 무력 부분과 이 선전, 선동, 의식화 부분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연속이 되었으니까 상당한 세월이 됐죠. 한 세대도 훨씬 넘는 근 2세대에 걸쳐서 이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근대화가 되면서 재래의 농촌 사회가 구조가 완전히 일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의 터전도 농촌에서 도시로, 또 삶의 양식, 사고방식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갈등 문제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야기되는 가운데 권력은 소위 말하는 군사정부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근대화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데, 이 불만은 두말할 것 없이 정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그때까지 배워온, 국민교육으로서 배워온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정권 운영 혹은 권력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처음에는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이념에 입각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성격을 논하면서부터 점점 이게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지원하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군사정권 플러스 미군 혹은 미국은 같이 규탄하고 몰아내야 되는 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것보다 더 나은 사회가 어디 없겠느냐라고 하는 모색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색에 연결돼서 들어오는 것이 북한의 대남 선전 공작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세계적인 20세기 후반기 혹은 말의 사상적인 흐름과 이것이 또 합류가 돼 가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말하는 소위 종속론이라든지 민중교육론이라든지 또 반문화 운동이라든지 서양에서 한때 아주 70년대에 유행을 하고 난리가 났던 일이 있죠. 그때 나타났던 사상들이 전부 여기에 또 합류가 됩니다. 그렇게 합류가 되면서 기성체제에 대한 혹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대한 체제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자리를 갖다가 잡게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생활 양태, 다른 정치 체제를 모색을 하는데, 그 모색하는 데 대한 대상을 북한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북한은 어느 국제적인 큰 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은 독립적인 주체 세력이다. 따라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황영엽 씨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뉘앙스가 전혀 다른 겁니다만, 이 주체를 갖다가 주장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의해서 착지되지 않은 상황, 이것이 인간적인 삶이고 또 사는 것이고 옳은 체제다 라고 해서 북한을 맹목적으로 모조리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상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은 대학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대체 세력의 진실을 알고 대한민국의 모든 허구를 갖다가 새롭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념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이념 서클에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은 일본어 학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왜 일본말을 갖다가 모든 서클에서 선배들, 후배들한테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 조총련에서 나오는 이 해방 이후 역사를 읽히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부터 읽혀가지고 전부 의식화를 갖다가 찍이 나가는 이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몇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는 제가 다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의식화가 됩니다. 제가 그때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결속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데, 행동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소총부대식으로 거리에 나가서, 학교 교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육탄전을 벌이는 것. 다른 하나는
주로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 다른 하나는 데모에 가담하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교육,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고급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판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기관, 그 다음에 언론 등등으로 시험을 쳐서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다 시키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또 진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핵심들은 김일성 사진을 필요하고 혈서를 써서 맹세를 받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총부대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데 잘못 돈 친구들, 이게 이제 전부 다 모든 기관에 전파되어 나가는데, 그것의 그 한 흐름이 정교조 문제입니다. 요새 여러분이 여러 가지 판결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또 우리 조윤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명단 발표했다고 이상한 판결을 갖다가 던지는 했죠. 한쪽은 그쪽을 가 있고, 한쪽은 언론에 가 있고, 한쪽은 교육에 가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은 수를 갖다가 상대하는 것이 이 교육제입니다. 교육제. 다시 말하면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을 바꾸면 혁명은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사람을 바꾸면. 전복 전략의 장기적인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느냐? 머리를 바꾸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또 여기에 중요한 사상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토니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문화 헤게모니를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태리의 유명한 마르크시스트였습니다. 과거에 마르크시스트.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무슨 임금투쟁이다 뭐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마르크스도 이야기했다시피 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의식을 갖다가 잡아야 되고, 잡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갖다가 잡아야 되고,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 언론, 사법 뭐 등등 할 것 없이 이걸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입각해서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안토니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헤게모니,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병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빈병이고 하나는 우유병이고 하나는 식료용 빨간물이 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빈병에다가 우유를 갖다가 넣으면 하얗게 되겠죠? 그 우유는 좀 물보다는 농도가 짙어서 끄적끄적합니다. 그죠? 거기다가 식품용 그 물감 빨간 걸 갖다가 탁 떨어뜨리면 이게 퍼지지 않고 그대로 빨간 점으로 이제 탁 남습니다. 그대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숟가락을 내가지고 그걸 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얀 우유가 불구부리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문화적인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각 방면 보면 분명히 좌파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구부리하게 이미 환경이 변해버린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식간에 자기는 그 사고방식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정교조가 하고 있는 것이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문화적인 헤게모니라고 하는 겁니다.